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 12월 3일 심야에 있었던 돌발적인 사건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좀 편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건강에 꼭 조심하시고 힘내시고 하시는 일에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바닷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저 케이블 아시죠? 국가별로 중요한 통신망을 바닷속에 가라앉혀서 연결하는데요. 해저 케이블이죠. 이 해저 케이블이 뜨거운 하이브리드 전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러 분자를 시켜서 바닷속으로 잠입해서 적대 국가의 케이블을 파괴시키거나 끊어놓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가운데는 보통 통신 케이블 외에 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핀란드 국영통신사 시니아가 11월 현재 시간 18일 핀란드 헬싱키와 독일 로스토크를 연결하는 약 1200km의 발트해 해저 케이블 시 라이온 1이 끊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케이블은 북유럽 국가에서 중앙유럽까지 직접 연결되는 핀란드 유일의 데이터 통신 케이블로서 중앙유럽의 통신망을 핀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한때 시 라이언 1에서 제공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회사가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누군가 절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통신기업 텔리아 리베 투바도 앞서 리투아니아에서 스웨덴 고틀란드 섬을 연결하는 218km의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다. 누군가의 고의로 절단한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라이언 1 통신 케이블과 관련해서 핀란드 외무부와 독일 외무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과 같이 곧바로 고의적 손상을 의심케 하는 케이블 손상이 발생한 것은 현대의 보안 불안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우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악의적인 공격자들에 의한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케이블 단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안전에 필수적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사보타주에 의한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나토 역시 러시아가 노리는 수중 인프라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적발된 사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해 해역에서 러시아 첩보선이 풍력 발전소와 해저의 케이블과 가스관 등을 염탐하면서 파괴 공작을 준비하다가 네덜란드 당국에 적발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스웨덴은 아예 발트해 연안에 풍력발전소 13개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면 폐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에서 해저 케이블 파손 사고가 발생했었죠. 중국의 컨테이너선이 닻을 내린 채 운항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수사 결과 고의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닻을 내린 채 원양에서 운항을 하다니 이거 참 정신줄 나간 그런 일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말이죠. 2022년 9월 러시아와 독일로 연결하는 발트해 덴마크 보른홀름 섬 앞바다를 지나는 노르스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였죠. 노스트림 1, 2 가스관 4곳에서 연쇄적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천연가스가 발트해로 대거 누출된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부인했습니다. 심해 80m 아래로 사람이 내려갈 수 없다. 이건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러시아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이어졌고요. 논란 끝에 독일 야당 의원들이 이런 정보는 거짓 깃발 작전으로 우크라이나에 떠넘기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심증은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인데 러시아가 폭파한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발트해 바다에서는 간첩선 활동도 활발합니다. 발트해는 바다 자체가 여러 나라의 호수와 같죠. 지난 11월 7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의하면 노르웨이와 미국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을 때죠.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만호 주변에서 러시아 간첩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얀타르호라는 러시아 간첩선인데요. 겸사겸사 나토 동맹국 해적 케이블을 탐색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X 계정의 아우은소는 발트해 주변 해상활동 추적 전문 오신트인데요. 이 오픈소스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 수중정보 파괴 공작선 얀타르호가 며칠간 노르웨이 북서부 아네위아 우주기지 앞 바다를 운항하고 있다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SNS에 전했습니다. 얀타르호는 러시아 참모본부 소속 심해 연구국이 운영하는 정보선이죠. 러시아 북방함대 기지인 세베로모르스크에 모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배를 간첩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에 의하면요, 이 배가 목격되는 지점이 석유, 가스관 및 인터넷 통신 케이블 등 주요 해저 인프라 인근에서 항상 목격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테판 와킨스 선박 항공기 추적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스위크지에 얀타르호가 기밀사항에 속하는 나토의 해저 케이블을 찾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위크에 분석하면서 이 배는 심해 탐색용 수중 무인 탐색 장비 ROV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통신 동맹인 해저 케이블에 러시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러시아가 GUGI라는 심해 연구국 부대를 창설했다. 해상 인프라 파괴를 목적으로 수상 선박과 잠수함, 해상 드론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 관리는 세계적으로 늘어난 러시아 해군 활동과 미국 및 동맹국의 주요 해저시설 파괴에 초점이 맞춰진 러시아의 결정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없었던 사실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 트래픽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고속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통신이 이동이 되죠. 이런 해저 케이블 공격으로 미치는 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민간 정부나 군사 분야의 통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통신에 의한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 유럽의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 공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북유럽 주변 바다가 러시아의 이렇게 감시 활동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3월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죠. 중동의 후티 반군 세력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인터넷선을 홍해에서 끊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죠. 통신 장애를 노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시 3월 4일이죠. CNN 방송이 홍해 해저 케이블 손상으로 통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아시아, 유럽, 중동 간의 인터넷 트래픽 일부를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에 속한 케이블이 잘려 나갔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홍해 해저 케이블은 모두 1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17% 정도를 홍해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길이가 25,000km에 이르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이 동남아시아에서 홍해 바다 밑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는데요. 전략 지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해는 인터넷 통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90%가 통신망이 이 홍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후티 반군의 군사 활동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후티 반군이 지목이 됐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케이블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오히려 영국과 미국이 이 지역의 작전 구역이니 얘네들이 망가뜨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영국 화물선이 있었죠. 루비 마루호가 닻을 내리고 어떤 탓에 침몰하면서 이 해저 케이블을 건드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런 해저 케이블 대상으로 사보타주 등 하이브리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육상의 디지털 통신망도 중요한 적국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통신 인프라 시설, 전력 시설 등 각종 산업 시설을 타격 목표로 설정하고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